안녕하세요. 지혜 생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친구는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친구는 어쩌면 바깥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었지만 중년을 넘어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친구가 적다고 불행한 건 아니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왜 중년 이후엔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지, 아니,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지, 그 극현실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 젊을 땐 늘 모임과 약속으로 바빴지만 지금은 딱 두 명의 친구만 남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외로울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평온해졌다고 하네요. 70대 남성분은 정년 이후 연락하던 동료들과도 멀어졌지만 혼자 걷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취미를 즐기며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친구가 줄어들었는데도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50세 이후의 현실을 보면 퇴직, 자녀 독립, 부모 부양 등으로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보다 병원, 은행, 약국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시기죠.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고립이 아니라 관계의 정리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나이 들면서 정말 소중한 관계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체력도 줄어들고 시간도 한정되고 관심사도 달라지면서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죠. 젊을 땐 함께 놀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였다면 중년 이후엔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우정은 빈도보다 깊이, 말보다 공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주 안 만나도 마음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20대엔 매일 만나서 수다 떨던 친구들, 30대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친구들, 40대엔 1년에 몇 번 만나던 친구들이 5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외로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진정한 소통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의 우정은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나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진정으로 응원하며 때로는 말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봉사, 독서 모임 등 의미 있는 활동에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 하지 말고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친구를 부르거든요. 젊을 때는 술자리나 놀이로 친구를 사귀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통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동호회원, 봉사활동에서 만난 동료,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먼저 나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충실하고 긍정적일 때 그런 에너지에 끌려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친구는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삶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 투자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시간이 진짜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자꾸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내 일에 간섭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런 구분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성장을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둘째,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만 곁에 있다면 친구가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성장을 자극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내 일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모두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년 이후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는 수가 아니라 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만나는 친구는 인생의 보너스입니다. 중년 이후의 새로운 만남은 젊을 때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의 인생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생기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두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쁘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기는 사람들이죠. 둘째,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입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고 현재나 미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며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으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과거에 갇혀버리게 되고 성장과 발전이 멈춥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사람들과 과감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시간이 소중하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투자할 여유가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진정한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평화롭고 충만한지 깨닫게 됩니다. 책을 읽으며 보내는 조용한 오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저녁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순간, 이런 시간들이 주는 만족감은
어떤 사교 모임보다 깊고 진실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과 친해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해집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끈은 어떤 위기가 와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자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형제자매와의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이런 가족 관계에서 찾는 위안과 기쁨은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면 굳이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야말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가족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돌아갈 곳이며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적 제약 없이 전국,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야 한다는 압박 없이 편한 시간에 소통할 수 있고 글로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라인 관계가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관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고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면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만 생기고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합니다. 과도한 간섭이나 요구를 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또한 솔직하게 소통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솔직한 소통이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또한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친구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는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감정적이지 않게 객관적으로 그 관계가 나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쩌면 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우정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친구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며 가장 솔직한 조언을 해줍니다. 자신과 친해지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어릴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며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됩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외로움을 덜 타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때로는 큰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모임에 억지로 참석할 필요도 없고 원하지 않는 약속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했지만 나이 들면서는 개인적 만족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인간관계의 복잡함에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 취미와 관심사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주는 평화로움은 어떤 사교 활동보다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한두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질적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작은 신호만으로도 소통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힘들 때는 위로가 되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년 이후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사회는 친구가 많은 것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압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관계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게 지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원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무리해서 사귀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전반전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제한되고 시간도 한정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균등하게 에너지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현명한 자원 배분입니다. 내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구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각 세대마다 고유한 문화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젊은 세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세대만의 가치와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년배들과의 관계에서 찾는 깊은 공감과 이해는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에서는 얻기 어려운 특별함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통의 경험과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동질감은 어떤 새로운 관계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세대 간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몸이 불편하면 만나기 어려워지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사교 활동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때 진짜 친구는 건강 상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플 때 무난 인사를 건네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기도 하며 회복을 위해 격려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할 때 외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할 때만 함께하는 관계보다 아플 때도 함께해주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경제적 현실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사교 활동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돈이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싼 식당에서 만나지 않아도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짜 편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돈이 있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이것 또한 관계 정리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지갑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런 디지털 소통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어렵고 온라인 소통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이
수백 개의 메시지보다 더 진심이 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매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잡한 디지털 소통보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오히려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굳이 모든 디지털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소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맞춰줄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봉사활동이나 나눔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발전합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친목 관계를 넘어서서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만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런 관계 한두 개만 있어도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등산, 독서, 요리, 원예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한 관계는 억지스럽지 않고 편안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또한 취미 활동 자체가 즐거우니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대화할 거리도 풍부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관계가 더 편안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나이 들면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중년 이후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소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 받았던 상처나 배신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더 성숙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게 되고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이런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더욱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관계는 더욱 진실하고 깊어집니다.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시작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끼리 만나는 관계는 그 자체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게 됩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런 철학이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내 가치관과 맞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억지로 친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은 하되 깊은 관계까지는 굳이 발전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용서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용서가 어려웠지만 나이 들면서 용서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안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계는 지키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불필요한 원망은 내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감사의 마음도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 들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 가족, 친구, 평범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도 쌓이게 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인생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 그 모든 것이 지혜의 전달입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서 인생의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연과의 관계도 중요해집니다.
산책하며 자연을 감상하거나 정원을 가꾸며 식물과 교감하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하는 시간들이 어떤 인간관계보다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판단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줍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함께 산에 오르거나 바다를 보거나 꽃을 기르는 일을 통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와 친해지는 것이 모든 우정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웃게 하나요? 지치게 하나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지혜로운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진짜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중년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그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다주는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